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재판에 유리한지와 관련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월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내용 증명을 2번을 보냈는데 이제 한 번만 더 보내면 3번을 보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더 보내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웃으면서 내용 증명을 2번 보내면 효력이 없고 3번 보내면 효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잘못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몇 차례 보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처럼 다소 잘못된 내용들이 이제 좀 전해져서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 내용 증명이란 어떤 것이고 내용 증명을 어떻게 작성하고 내용 증명을 발송했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관련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면 내용 증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용 증명은 그 내용 증명에 담긴 내용을 그 발송할 당시에 본인의 의사가 그러했다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내용 증명이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효력이 발생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래서 나중에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그 전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100만 원을 빨리 1년 뒤에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까 빨리 100만 원을 변제해줘 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고 해서 그 내용 증명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돼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고 해서 뭐 특별한 어떤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다만 내용 증명을 발송했을 때 그 당시에 본인의 의사가 난 이렇게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알려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은 하겠죠. 비록 판결은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아니면 말로써라도 어쨌든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빌려줬다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제출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이 증거로서 내용 증명이 사용될 수는 없지만, 재판장님도 처음에 딱 사건을 봤을 때 이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긴 하지만 내용 증명을 보니 갑돌이가 1년이 지난 뒤에 을돌이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 뒤에 주장이나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 내용 증명을 통해서 우선 재판장님에게 갑돌이가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의심은 심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재판을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내용 증명을 재판 전에 발송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재판까지 가지 않고 내용 증명을 받아서 상대방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적절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분쟁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재판 전에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해야지만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고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된다든지, 아니면 내용 증명을 한 번 보내면 안 되고 3번을 꼭 보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니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내용 증명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